3월 30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주류 상태가 포화주로 15%의 상태고요. 주류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능력 기수들이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문세영 기수, 장추열 기수, 박태종 기수 7명의 기수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온 CC1 기수, 헤리카심 기수 이 두 기수를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금요일부터 김옥성 기수하고 김용근 기수가 조교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말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기승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은 이번 주 가장 중요하죠. 5주차 경마이기 때문에 상당히 4주 만에 출전하는 3월 첫째 주에 출전한 마필들도 출전을 하고 있고, 기수들이 상금이 부족한 기수들도 전력을 다하고 나오고 있고요. 또 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금이 좀 부족한 마방에서든 강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방들 꼭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능력 있는 마필들, 이미지 트레이닝 등에서 앞선에 있는 마필들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마필들 노려서 강하게 임팩트 있게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말 경주 편성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인데 이 레이스에서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지금 9번마 꿈의 향기하고 5번마 코탑 이 두 마필이 주행검사를 같이 받고 나오고 있는데, 5번마 코탑 같은 경우는 424kg 마체가 너무나 작습니다. 여기서 체중이 더 빠지고 나오면은 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되고,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과 모래를 맞아봤다는 게 장점이라고 판단되고요. 9번마 꿈의 향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주행검사 때 보면은 코탑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의 흐름을 보면 더건프 이런 마필들 1등급에 있는 마필들하고 주행검사를 하다 보니까 화면에 이렇게 거리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타이밍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마필도 그렇게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8번마 썬더스톰 직전에도 상당히 조교 때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420kg대의 마필이에요. 마필 자체가 너무 낮아요. 5번마 코탑도 작고 8번마 썬더스톰도 작고 9번마 꿈의 향기도 420kg대 마필이잖아요. 너무나 작아요. 세 마필 다. 그렇다면 이 레이스에서 선행형 마필이 없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찾아야겠죠. 11번마 큐피드 드림을 저는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얘를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문정균이가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아예 잡고서 따라가는 전기를 했습니다. 유재길 조교사도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방도 상금도 부족하고 마방 자체가 워낙에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뭐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 11번 큐피드 드림은 3월 지금 16일부터 수용 조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부산은 3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고, 서울은 3월 둘째 주부터 수영조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큐피드 드림을 수영조교를 정말 열심히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 스타트 능력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문정균이가 이번에는 분명히 앞선에서 움직일 겁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돼요. 워낙에 마필 자체의 능력 자체들이 고만고만하고 최근 2번의 경주도 아예 잡고서 후미권에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요정도 수영 조교를 하면 안말 경주 편성에서 조금 더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워낙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만 안 하면 돼요. 빠른 마필 자체들은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무빙을 뜨면 돼요. 충분한 레이스 흐름을 갖고 있다. 11번 큐피드 드림 수용 적용 상당히 열심히 하고 나오는 마필, 요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 5번, 8번, 9번이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워낙에 420kg대, 30kg대 이런 마필들이 중간에서 약간 몸싸움을 이렇게 해버리면 약간은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외곽이 11번 큐피드 드림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일찌감치 승부처를 잡았습니다. 승부처를 잡은 이유는 인기마 5번마 글로벌 코디, 3번마 갈색 도전자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둘 다 별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 레이스 보면 장구의 변화가 상당히 심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일단 5번 막 글로벌 코디 망사 눈 가면을 빼고 망사 가면을 신청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장추열 기수가 이동화 기수랑 다 하저없이 탔던 마필입니다. 워낙에 중속에 끌고 가는 마필이고 외곽으로 약간 기대는 마필이기 때문에 솔직히 초반부에 스타트 나와가지고 정말 제어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장추열 기수가 제어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CC1 기수가 말 타는 모습도 보더라도 이렇게 끌고 가는 마필들을 제어를 잘 못해요. 그렇게 막 제어하는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싱가포르 이런 레이스 자체들은 흐름 자체가 늦어요. 늦는데 거기서 힘안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주폭에 맞춰서 힘안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엄청나게 끌고 가는 마필들 중에 힘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3번은 갈색 도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필도 승인 편자를 했고 이 망사눈 가면을 빼고 양털 코굴레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머리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걸음 자체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5번, 3번 이 마필들 그렇게 센 마필도 아니고요. 2번만 썬더여걸까지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마필도 2번 연속 구보조교, 스포조교 없습니다. 기본적인 타임만 가지고 있는 마필이지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복병마를 한번 노려야 되겠습니다. 그 복병마가 이번에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의외로 와방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까지의 모습 중에 제가 봐서는 가장 좋은 컨디션이라고 판단돼요. 흐름 자체도 이 레이스에서 5번하고 외곽의 11번 텐테이블 이런 마필들을 끌고 가거든요. 김성현 기수가 텐테이블을 가지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습니까? 얘도 무조건 밀어서 앞선에 갈 겁니다. 그러면 5번 막 글로벌 코디 이런 마필들하고 경합을 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죠. 그렇다면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번이 딱 찬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인기마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되죠. 일단 3번마 베스트대로 요거는 일단 인정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지난주에 김종준이가 말 타는 모습이 말들도 다 좋았는데 김종준이가 조금 안 좋았어요, 상태가. 근데 뭐 기수들이 자체가 한 주 안 좋고 한 주 그 다음 좋고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연타로 막 2주 3주씩 좋은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3번마 베스트대로 같은 경우는 13초 6의 스타트의 선입 외곽이 지난번에 붙으면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이죠. 모래를 안 맞으면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안쪽에 1번, 2번이 빠른 말이 없어요. 3번이 베스트대로가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은 없다는 거죠. 3번만 베스트로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필이 그래도 압도적인 인기 1위로 같아요. 거의 뭐 3번, 4번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요게 조금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4번만 한평 파이터가 인기 2위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은 발주 연습을 일단 3월 28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 푸르칸 기수가 탔을 때 야 발주 연습만 하고 나와라. 발주 연습만 하고 나오라 그러는데 3월 28일에 지난번에 뛰고 이번 주 이제 28일이면 목요일 날 발주 연습을 했더라고요. 근데 구보조교만 했습니다. 지난번에 스포조교 3번을 했는데 이번에 구보조교만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체중이 6kg가 불면서 500kg가 넘어가 버리니까 말이 무겁더라고요. 이번에 4번 한평파이터도 현장에서 체중을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체중이 더 불고 나오면 메리트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6번마 사하라몽을 일단 봐야 되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요즘 최범현 기수가 서울의 기수가 지금 7명이 내려가다 보니까 기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최범현 기수가 이번 주에는 상당히 좀 많은 마필들을 지금 기승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교도 하고 나오고 있고요. 자, 이 마필, 나기도 마주의 마필인데 경매가 2,200만원짜리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박태준 기수가 타고 초반에 중간 정도 추진하면서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모래를 맞아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모래를 맞았을 때 이 마필이 어떻게 됐냐? 괜찮았습니다. 충분히 버티는 그림까지도 그려봤다는 거죠. 6번마 사하라몽 일단 봐야 되고요. 배당이 터진다면 9번마 레전드 탑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을 배당 마필로 가져갑니다. 레전드 탑 지금까지 3번의 경주를 뛰었는데
이 마필을 JR 제갈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JR 제갈이 뭐냐면 외곽으로 기대는 마필들을 잡기 위해서 장구를 착용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것 때문에 마필 자체를 그냥 후미권에 있다가 안쪽으로 집어넣고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했으면서 그러면서 모래만 딱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그냥 외곽에서 그냥 무빙을 뜨면은 외곽에서 3코너 부분에서 외곽으로 사행을 하니까는 이걸 자꾸 안으로 넣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신영철 기수가 두 번째 기승을 하는 거예요. 왜 신영철 기수가 두 번째 기승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지난번에 타봤기 때문에 뭔가를 좀 알고 나온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거리도 1400m에서 1300m로 거리를 줄였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딱 찬스라고 보는 거죠. 활동적인 기대치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 1400m에서 31초, 32초 거리 1300m를 줄였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한이라 판단됩니다. 9번마 레전드탑 이 마필을 배당 마필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와, 여기는 진짜 부지막 경주 편성인 것 같아요. 10번마 더 플레이어는 여기서는 그냥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전개도 가능해요.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 외곽 전개도 가능하고 1700m 외곽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편성 자체가 딱 맞아 떨어지고요. 푸르칸 기수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온 용병 2명 기수 때문에 긴장감이 바짝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조교하는 마필들도 많이 늘었고 조교량도 많이 늘었고 푸르칸 기수의 장점은 뭐냐?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상당히 잘 탄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약간 주춤거리거나 약간 흔들리는 마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필들을 잘 타요. 10번마 더 플레이어 이 마필을 일단 봐야 됩니다. 근데 후차권에 지금 11마리가 있는데 10번을 빼놓고는 다 그만해. 7번마 동행포스트도 지난번에 솔직히 말해 전개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그냥 아예 그냥 중간에서 따라가면서 강하게 추진하고 중간 정도 따라갔어. 2번마 스타체인저도 마이너스 3kg 감량 1점인데 1200m만 뛰어봤다는 게 단점이고 그러면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복병권에 있는 마필 중에 너를 응원해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마필입니다.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계속적으로 약간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도 있는 마필이고 근데 최근 이제 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문정균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다리 바꿈에 대한 단점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왼쪽 채찍을 들고 탑니다. 그러면 왼쪽 채찍으로 말을 만져봅니다. 만져보고 딱딱딱 와요. 근데 말이 반응도 괜찮아. 여기에 1번 게이트 늦어도 4번째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어. 10번하고 5번하고 이런 마필들이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에요. 여기 4번 기쁨만호도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에요. 기쁨만호도 지금 강등돼 가지고 출전하는 마필이거든요. 기쁨만호도 강등됐다고 조금 팔릴 거예요 현장에서. 근데 이것도 57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안해. 그렇다면 1번만 너를 응원해를 저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m 1분 54초대의 타임이기 때문에 조금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눈이 왔기 때문에 눈이 와가지고 조금 더 무거운 주례였어요. 그렇다면 1번은 너를 응원해가 1번 게이트 문정균이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문정균 기수가 지금까지 성적을 냈을 때 보면은 문세영 기수가 부산에 내려갔을 때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만 너를 응원해 이 마필을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각감은 국내산 3등급 마필 울트라킹이랑 토요일에 10경주 출전하는 마필이거든요. 그거랑 병행했던 10번마 더 플레이어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고 한방은 1번마 너를 응원해 이쪽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3번마 맥스위크, 6번마 라운 스프린터, 여기에 8번마 모닝볼드 이런 마필들이 일단 팔립니다. 근데 일단은 6번마 라운 스프린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8번마 모닝볼드를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이 마필이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 마필은 지금 김태희 기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탔습니다. 모리도 맞아보고 따라가도 봐보고 마지막에 한 발도 봐보고 근데 다 해봤는데
중간에서 마필 자체가 약간 농땡이 기질이 있는 걸 김태희 기수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어요. 김태희 기수를 계속적으로 한번 밀어줘 봤는데 말이 김태희 기수하고 맞지 않다고 판단돼서 그런지 이번에 빅투아르 기수를 불러다가 토요일부터 이마필을 조교를 했습니다. 토요일부터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워낙에 지금 이번 경주가 9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여기 선행을 가는 마필이 안쪽에 2번은 검의 전설 뿐이 없어요. 여기에 6번은 라운 스프린터, 그 다음에 8번은 모니볼드인데 제가 봐서는 6번보다는 8번이 외곽에서 무빙을 뜨면 힘으로 밀어버리면 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리를 피하는 게 좀 더 좋은 게 8번만 모니볼드입니다. 조교량도 많이 늘었고요. 외선 4등급 마필들 정성 팩터라는 마필하고 토요일 구경주 출전하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8번마 모닝볼드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겠고요. 3번마 맥스윌드 위크 같은 경우는 이 마필도 왼쪽 채찍을 때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냥 문정균 기수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여기서 끝날 수 있는 경기 편성입니다. 6번마 라운 스프린터도 일단 무시할 수 있는 세력은 아니죠. 뭐 2kg 감량 이점도 있고 모리도 맞아왔기 때문에 이 마필도 좋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8번마 모닝볼드 이 마필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욱의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4번, 5번, 6번 이 세 마필이 앞선에서 경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4번마 코스모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마리 밖으로 스타트 자체가 약간 늦어버린 바람에 3마리 밖으로 외곽으로 무빙을 돌았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과 라스트 역시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 자체가 선행을 가야지만 좀 뛰는 마필입니다. 만약에 안쪽에서 이 코스모런이 누가 넘어가는 거, 외곽에 있는 마필들 중에 뭐 6번마 태평파이터가 넘어간다든가 이래버리면 이 마필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이에요. 외곽 사인기 때문에, 외곽 기댐 때문에 지금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외사 때문에. 근데 이게 고쳐지지 않았어. 이번에 또다시 그러면 이번에는 2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태평파이트도 역시 뭐 중속에서 끌고 가는 스타일의 마필이죠. 지난번에 박태종 기수가 2번의 경기에서 스타트 자체가 약간 늦었는데도 말이 막 끌고 가버리니까 그걸 힘안 빼려다가 끌려버린 거예요. 쫙쫙 막 끌려다녔어요. 박태종 기수가 말을 끌려다니는 거는 정말 이건 다른 기수가 타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6번마 태평파이터가 그 맥락입니다. 이번에도 4번이 선행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6번이하고 4번하고 여기가 5번마 안슈페너도 빠르거든요. 근데 이 마필, 세 마필 자체가 선행을 경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앞선에서 선행을 경합을 하면 그 뒤에 따라가는 말을 놓고 때려야겠죠. 그 마필이 지금 의외로 좀 안 팔리고 있습니다. 조교량도 많이 늘었고 지난번에 스타트도 보강했고 지구력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인기만 4번, 5번, 6번 중에는 뭐 잘릴 수 있는 마필들은 잘라버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경주 한번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배 정도를 한번 노리고 임팩트 있게 한번 맞춰볼게요.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딱 맞아 떨어져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9번만 마이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주의 공백이 있는데 이 마필은 조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센 말은 아닌데 너무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리지 않아야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서 의외로 인기마로 팔려요. 이런 부분 체크해서 꼭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리산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주중에서 이 8번마 글로벌맨이 10번마 자이언트 스텝 이 두 마필이 팔리죠. 8번마 글로벌맨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장충현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초반에 약간의 방해를 받으면서 취입 스타일로 탔고 10번마 자이언트 스텝은 지난번에 탱탱볼을 5마신에 이겼던 마필입니다. 근데 탱탱볼이 지난주에 박태종 기수가 타고 입상에 성공했어요. 승급전에서. 그 마필, 승급전에 했던 마필들을 탱탱볼을 이겼던 마필이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그것도 5마신이라. 그러면 저는 10번마 자이언트 스텝이 더 센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글로벌 매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솔직히 뭐 하자없이 타줬던 부분인데 뭔가 약간 취입을 하더라도 약간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10번마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무빙을 떠서
충분히 선입 외곽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최근 임다빈 기수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죠. 최근 임다빈 기수가 뭐 취입도 뭐 하지만은 선입 외곽에 붙는 부분도 상당히 잘해요. 중간에서 뭐 힘만 빼도 잘하는 기수이고, 임다빈 기수가 이번에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마필을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환 기수가 이제 부산에 내려갔기 때문에 성공기 주고사도 이 마필을 연승을 해야 되는 뭐 우승을 해야 되는데 연승을 해야 되는데 기수를 누굴 타고 갈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중에 임다빈 기수가 이 마필하고 맞는다고 판단을 가지면서 지난주부터 일단 직접 조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예를 들여서 적응을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마 자이언트 스텝 이 마필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안양천둥도 괜찮습니다. 이 마필도 추입형의 마필입니다. 직전 경도 라스트에 채찍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부담량이 0.5kg 뿐이 안 올라갔어요. 이번 경주 추입도 여기서 보면 가장 좋은 마필이고, 홍대우 주고서 마방이 최근 들어서 완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주 편성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1번마 안양천둥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제가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자, 일단은 7번마 거센반격이 인기 1위로 팔립니다. 거센반격이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지난번에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 편성이었죠. 나이스 타임이 우승하고 음파사랑이 후미권에서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때 거센반격이 인기 한 5위 정도로 팔리면서 딱 그 정도 편성에서 그렇게 딱 팔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뭐 그 전에 뭐 1월 27일 날 신영철 기수가 타듯이 그렇게 타줄 거예요. 근데 거센 반격을 제가 이 마필을 지금 제가 축으로 좀 전에 설명해놨는데 주력 맞고만 가져갈게요. 거센 반격을 주력 맞고만 가져갈게요. 3세 마필이고 지난번에 약간 기가 꺾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말은 지난번하고 이제 약간 비슷한 컨디션이지만 현장에서 이걸 놓고 할지 주력으로 갈지는 지금 고민 중인데 저는 그냥 주력으로 갈게요. 현장 컨디션이 7번이 아예 좋으면 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약간 고민이 많이 돼. 근데 여기에 10번만 아르곤 무적이 이제 팔립니다. 전국은 일단 무빙을 떠야 되는데 임다빈 기수가 이 마필을 제대로 무빙을 뜰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3번만 파인캠프도 직전 경주에 조금의 따라가는 전개를 해서 취입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하는 그 모습이 거의 다였어요. 더 나올 수 있는 걸음걸이 자체가 아니야. 근데 여기에 또 12주의 공백을 가지면서 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3번만 파인캠프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노리는 마필 한 마리가 있는데 이번에는 딱 만들고 나오는 느낌? 이 정도에서는 이런 편성에서 7번마 거센 반격을 빼놓고는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마필이에요.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그렇게 빠른 흐름이 아닙니다. 레이스 전개가 흐름이 빠른 게 아니에요. 이런 레이스는 무조건 제가 봐서는 뭉치는 레이스예요. 그 뭉치는 레이스에서 축 잡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8번마 올드브레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제 주중 방송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2억 2천만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이다. 가격 자체가 다른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12번 게이트에서 장추일 기수가 자리 선정 자체를 하지 못했어요. 그냥 12번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빙을 떠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온 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안쪽에 말들이 스타트와 중속이 딱 고만고만한 말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못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외곽으로 그냥 잡아 돌리면서 마지막에 3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빠른 마필이 없어요. 8번마 올드브레임이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판단돼요. 9번마 마이티 짱이 그냥 선행을 가겠는데 이 마필은 이제 체중을 좀 더 빼야 되는 마필입니다. 체중을 빼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조교가 강도가 워낙에 셌기 때문에 괜찮았다는 판단이고 10번마 달콩도 일단 1400m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건 제가 1월 21일 경주 때는 단방으로 막 한 방을 때려드렸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보기 11번 게이트에서
그렇게 뭐 자리선 정도 뭐 그렇게 뭐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저없이 탔는데 마징에 풍운지마를 못 이기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6마신 차이가 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9번마 마이티짱이 선행을 갈 수 있거든요. 마이티짱을 일단 봐야 돼. 8번 올드브레임은 지난번에 약간 이제 모르도 약간씩 맞아봤고요. 이번 조교 때 보니까 거의 뭐 국내산 4등급 땡큐 대천이라 하는데 땡큐 대천은 약간 잡아주는 부분이 있지만 주포 자체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쭉쭉쭉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는 걸음걸이는 상당히 좋았고요. 여기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2번만 메이킹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모리를 맞아봤고 지난번에 성지철이가 딱 때려봤더니 채찍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채찍 반응이 좋은 마필들은 그 다음에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기본 걸음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지금 이번 경주는 1400m로 거리가 늘어서 지금 덜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지금 한 단계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4번 뛰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5번을 뛰는 건데 예전에 이 마필 자체가 주행검사도 3번씩이나 했어요. 거의 지금 완성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봐야 돼요. 지난번에 채찍이 딱 때리는데 쭉쭉쭉쭉 이래오는 걸음걸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다면 2번마 메이킹 스토리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번마 올드브레임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고 2번마 메이킹 스토리 이 마필을 배당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큐피드 워리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오전제 열재가 발생하면서 이게 다리 쪽에 이제 발굽 쪽에 열재가 발생한 거예요. 이러면 발굽이 갈라지고 이런 거고 열이 나고 그런 거거든요. 이거 안 좋은 건데 일단 15주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큰 무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11번마 금왕올로 같은 경우는 일단 외곽에서 무빙을 뜨기 때문에 좀 더 뛸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대왕구, 그 전에 영웅부활 상당히 강한 마필들과 뛰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자리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면 5번마 컴플리트 레벨을 저는 축으로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부중 증가로 지금 57에서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던 마필이고 두 번의 지금 주행 검사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2월 15일 경주 때 임기훈 기수가 꾹 잡고서 그냥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1분 6초 1에 불합격을 했어요. 합격이 1분 6초 0입니다. 근데 약간 여유를 부리다가 이걸 불합격 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임기훈 기수가 추진하면서 앞선 붙으면서 시종 잡고서 합격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주행검사를 2번을 한 거죠. 그러면 일단 실전 적응을 했다고 판단돼요. 근데 이 레이스에서 빠른 마필이 있느냐? 빠른 마필이 안쪽에 큐피드 워리어뿐이 없어요. 그러면 큐피드 워리어가 지금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정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5번마 컴플리트 레벨이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판단. 그러면 1200m의 주로 자체가 불량주류이고 한 바퀴 잡을 수 있다. 5번 컴플리트 레벨을 축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배당이 쳐진다면 2번마 매직 주니어가 되겠습니다. 서인석 쪽에서 마방의 마필입니다. 서인석 쪽에서 마방의 마필들은 인기마으로 팔릴 때보다 복병마으로 팔릴 때가 더 입상을 잘하는 마방이에요. 매직 주니어가 지금 1200m에서만 지금 계속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인석 쪽에서 알고 있는 거죠. 이 마필은 매직 주니어는 그냥 1200m가 적정거리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상대들이 좀 강했어. 라운드 파우터, 터프맨, 카우보이 이런 마필들이라고 뛰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모습을 보면 오스철 기수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초반에 아예 밀어가지고 근데 앞선 붙어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필은 차라리 따라가는 전개가 나아요. 이번 경주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5번 옆에 그냥 딱 붙으면 돼요. 5번이 가고 그 다음에 7번이 제가 봐서는 2선까지 딱 붙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선행을 5가 가면은 그냥 7이 그 옆에 딱 붙으면은 외곽에서 이렇게 무빙을 뜨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5번, 7번으로도 쉽게 끝날 수 있는 경기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추입을 할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이 레이스에서. 외곽이 10번만 유쾌한 날들 이런 마필들이 추입을 하는데 그렇게 뭐 센 마필이 아니에요. 여기 안쪽에 2번 막 두손 판타스틱도 강한 조교를 시행하고 나오고 있고요. 요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두손 판타스틱하고 얘도 1400m 저점거리고 매직 주니어
여기까지만 보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11번만 그만 올라오는 현장에서 일단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는 엄청나게 좋은데 이 마필도 약간 우라가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11경주입니다. 2000m 2등급 2000m 경주 편성이 됩니다. 이제 요건 이제 안쪽에서 이제 외곽을 돌 겁니다. 근데 이 레이스 자체가 2000m인데 4번만 도끼불패가 팔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마필을 놓고 제가 했는데 말이 스타트에 약간 늦어가지고 따라가는 전개하는 3코너부터 이제 갈아 엎어버렸어요. 근데 감량 이점도 있긴 하지만은 센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뛰고 나서 구절염이 발생했어요. 9번마 드래곤스타는 일단 여기서는 안정적인 마필이죠. 얘는 그냥 안정적인 마필이라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52.5의 부담량인데 이 장출기수가 53부터 타요. 근데 지난번에 52.5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출기가 52.5를 타는 거는 체중을 그만큼 엄청나게 빼고 탄다.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타는 거다. 기수 자체들이 문세용 기수가 52짜리를 탄다? 장출 기수가 52짜리를 탄다? 그러면 그 마필은 그만큼 센 마필이에요. 센 마필이니까 타는 거예요, 기수들이. 9번마 드래곤스타. 이 마필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고 4번 도끼불패가 이제 현장에서 대끼리 막건으로 팔릴 건데 조금 제가 봐서는 고민이 필요한다는 판단되고요. 여기 배당이 터진다면 6번마 벌말대장이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1800m 경주에 지난번에 뛰었습니다. 32번을 뛰었고 지금 결정적으로 다 보여준 건 맞아요. 근데 이마페 자체가 활동적인 기대치도 높고 계속적으로 긴 거리에서 적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편성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편성도 아니고 작년에 12월 달에 약간 파행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 파행기가 지금 많이 좋아지면서 지금 성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조교 강도도 올렸던 만큼 6번 벌말대장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8번말 루킹굿도 이제는 한 번을 뛸 때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쓸 수가 있는 마필인데 이것도 그냥 올라올 말이거든요. 이 마필도 지금 취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인데 예전에 10월 29일처럼 김동수 기수처럼 그냥 가만히 잡고 있으면 돼요. 최근 계속적으로 이제 흔들고 워낙에 빠른 흐름이다 보니까 깨졌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8번만 루킹호까지 한번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야간 경마이기 때문에 금요 경마가 9시에 끝납니다. 토요 경마도 좀 늦게 시작을 하고요. 방송 최선을 다해서 야간 경마 3월에 시작하는 야간 경마 올말 경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약 부진했는데 부진한 거 싹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웃을 수 있는 경마일 만들어 드리겠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